오늘은 암호화폐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있는 날,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데요. 소식들로 넘어가기 앞서서 미국 증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103.52%로 하락한 가운데 미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나서 28,000달러 상당 근처까지 올라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73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비트코인이 올라갈라 치니까 달러도 같이 떨어져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속보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렸다시피 미국의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SEC로 하여금 그레이스케일의 요청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SEC가 이런 식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죠. 그만큼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SEC를 이끄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일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개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재판부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추후 소식이 업데이트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SEC는 억지를 쓰고 있었다. 코인베이스 CEO 같은 경우는 해당 소식에 기뻐하면서 SEC 상대 승소는 통과 의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까지 꼭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SEC 같은 경우는 해당 판결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45일 이내에 항소를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SEC,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게리 겐슬러의 거만함,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리플사와의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중간 항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냥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징글징글하게 매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담 코크란 같은 경우는 SEC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재차 반려하는 것. 둘째로는 그냥 법원 판결에 수긍하면서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도록 두는 것. 세 번째로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 저는 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죠. 게리 겐슬러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자, 한편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판결이 나온 후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급등하는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정말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얼마나 더 크게 상승하게 될지, 특히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블랙락이 각 채굴 업체에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감과 동시에 쇼쟁이들, 뚝배기가 다 터져 나가면서 많은 포지션이 청산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지가 안 깨졌는데 계속해서 베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및 분석 뒤에서 알아보기 전에 미국 경기 관련된 소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 구인 건수가 882만 7천 건으로 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강력한 노동시장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예상과는 달리 이번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7월에 114.8포인트에서 106.1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예상치는 116%,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한참 적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다라고 하죠. 저축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신용카드 빚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은퇴 자금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식료품과 기름 가격 등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자금 대출 다시 갚게 된다라면은 사람들의 지갑은 더욱더 꾹꾹 닫힐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주축이 되는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최근에 일자리가 늘어섰던 부분들을 보면은 죄다 서비스업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서비스업을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일자리도 같이 무너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친암호화폐적인 은행인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은행 DBS뱅크가 전통 은행권은 암호화폐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엘살바도르가 아직도 비트코인보다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더라. 그리고 아르헨티나보다도 비트코인 채택률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물론 그것에 대한 이유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올해 인플레율이 147%, 근데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정부랑 은행이 국민들이 달러를 사는 것을 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10월 달에 있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비트코인 채택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브릭스 국가에 가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상황이 좀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었던 엘살바도르보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소식과 함께 다음으로는 훈훈한 소식. 미스 엘살바도르가 미인 선발대회 나가가지고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아루바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미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비트코인 아주 바람직하다. 이어서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갑작스럽게 모아가고 있는 3위 고래지갑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두고 이것은 제미니 거래소 지갑이다, 로빈후드 지갑이다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5위 지갑의 정체를 두고 사실은 이 지갑의 주인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최근에 사망한 프리고진의 지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높아졌었으나 팩실드의 조사 결과 5위 고래지갑 주소의 정체는 프리고진이 아닌 미국 정부로 추정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 이거 원래 황당사건 소식에 포함을 시킬 만한 소식인데 제가 지금 황당사건 영상을 만들지 않고 있는 관계로 잠깐 공유를 해드리자면 2018년도 때 푸틴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푸틴에게 물어봤다라고 하죠. 당신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푸틴이 대답하기를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인터뷰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푸틴 대답하기를 배신, 나는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한 답변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정말 푸틴도 무시무시한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다음으로는 스위스 루가노의 축구팀이 비트코인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비트코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이어서는 추가적인 비트코인 전망 및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SEC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비트코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은 블랙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키리까지 9월 2일, 1일,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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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여기서 재미난 찌라시가 나오게 되는데,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SEC 소송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SEC가 이 승인을 미룰 것이다. 이 심사를 미룰 것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살짝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주에 승인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는 출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승인을 먼저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한편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후 1시간 동안 무려 2,895억 원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떠났습니다. 개수로 보면은 무려 7,675개. 자, 물론 누가 어떤 이유로 출금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해당 소식과 함께 대량 출금이 나온 것으로 봐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고래나 기관이 있음을 의심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립토콘이라는 비트코인 기술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UTXO라는 지표가 있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 후에 거스름돈이라고 볼 수 있는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을 의미하는 것인데,
해당 지표가 극심한 손실 상태에 달했을 때마다 바닥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강세장전 마지막 단계가 아니겠느냐라는 희망회로적인 분석을 남겼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도 강한 매도가 나왔을 때 손실값이 크게 늘었었고 그 자리가 바닥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떨까? 한편 여전히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량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르카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박스권 장세에서 끄집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더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하다. 블랙락 등 대형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승인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좀 지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오늘 반등하면서 주요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 200일 2평 및 200주 2평 자리에 도전을 했었는데 이 자리가 27,400달러 정도 되는데 일단 뚫고 올라왔죠. 뚫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마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뚫고 올라와가지고 어제 봤었던 차트죠. 올라가는 척 했다가 떨궈버리면은 시장의 충격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인컴 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딱 베어리시 리테스트 저항 구간을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에 아직까지는 불과하기 때문에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일봉을 27,4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라면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27,000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해버린다? 그러면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겠다라고 하네요. 벤자민 코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레이스케일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분석을 남기는데 9월 달에 23,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하락하지 않겠느냐? 자, 과연 9월 장세 어떻게 될까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흥분되는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판결이 나온 후에 한 고래가 이더리움 4,000개를 매수하기도 했었다.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프리즈마 파이낸스가 200만 개의 커브 파이낸스 매수를 한 다음에 락업까지 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우지하니와 저스틴 선이 대량으로 사들인 커브 파이낸스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 1년 이상을 보유한 주도 숫자가 500만 개로서 작년보다 2배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라이트코인 반감기는 끝났지만은 단불장 때 뭔가 제대로 된 한방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X, 구 트위터를 페이팔의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번에 구 트위터인 X가 암호화폐 결제 및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X에서는 암호화폐 보관, 결제, 전송 등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당연히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도지 커뮤니티는 이에 대해서 환호를 했었다라는 소식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리플 및 XRP 영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데 이 소식을 제가 지금 암호화폐에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리플사가 다가오는 9월 29일 뉴욕에서 SEC 관련된 소송 승리에 대한 파티를 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파티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파티에서 리플사가 무엇을 하는가? 소문에 의하면 해당 파티에서 공식적으로다가 IPO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발표가 나왔을 때 XRP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다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스웰 때 XRP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다른 코인들까지 덩달아서 오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날짜 그리고 소식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그랬다시피 도움이 되셨다면 과라 광조대 시청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